오늘이 이제 이게 오늘이 수요일에 이제 고비인데 오늘이 여러 많은 친구들이 느끼는 고비가 오늘이더라고요. 또 이제 오늘은 수열의 합이라는 걸 할 건데 새로운 기호가 많이 나오고 의미가 부여되다 보니까 좀 어색해서 그래. 그래서 그런데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괜찮을 거야. 어디냐라고 하면 91쪽입니다. 합의 기호 시그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SN이라는 기호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억나요 혹시? SN이라는 게 뭐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SN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걸 SN이 아니라 이렇게 쓴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신기한 이 기호 있죠? 얘 이름이 시그마고요. 얘를 시그마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하면 주어진 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표현할 거야. 해석해 볼게.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을 건지를 범위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건데요. 밑에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시작. 그리고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 그러니까 지금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합을 구할 겁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이게 시그마라는 아이예요. 이 의미부터 해석을 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자, 변수가 얘입니다. 즉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거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자가 여기에도 있어야 돼요. 그 변수는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일치해야 돼요. 이게 시그마의 핵심이에요. 이게 수열의 합이고요. 그러면 요렇게 쓰면 SN이라고 쓰는 게 더 편한데 굳이 왜 시그마를 쓸까요? 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아이들을 이제 구해라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시그마라는 기호가 탄생하는 거예요. 얘도 물론 저 S라는 기호를 가지고 얘기해도 편하기는 해요. 편하긴 한데 시그마로 하면 네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네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을 더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저 S로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11번째까지의 항의 합에서 세 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빼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왔다 갔다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요거는 사실 등차등비 수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특정 부분을 따로 구할 때 이렇게 등차등비에서 많이 더 쓰이는 관점이고 시그마로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오늘은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어디로 넘어가냐? 92쪽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가 갖는 성질이 분명 있을 텐데 걔는 뭐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그마가 갖는 성질 첫 번째는 합차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의미가 뭐죠? 이 의미는 뭐죠? 저 K 자리에 1부터 N을 넣을 거니까 요거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되지 않아? A1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대신 쓸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풀마면 플러스만 쓰던가 마이너스만 쓰던가 합쳐서 생각할게요. 이런 식으로 수열이 나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쭉 묶여서 나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근데 이걸 쪼개서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잖아. 어차피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쪼개서 생각해도 되지.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따로 보고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따로 보고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안에 두 개의 수열이 이렇게 있다 하면 얘네 둘은 어떻게 한다? 찢을 수 있다. 이렇게. 합차는 이렇게 찢을 수 있습니다가 첫 번째 성질이에요. 거기 보면 괄호 1번에 대한 얘기죠. 1, 2번에 대한 얘기. 그럼 괄호 3번이랑 4번은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지. 어떤 수열이 있는데 걔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거의 배수만큼으로 일반항을 바꿔서 다 더한대요. 그럼 얘도 생각해보면 어차피 CA1, CA2 이런 식으로 가서 CA3까지, CAN까지 갈 건데 C로 다 묶으면 그냥 A1부터 AN까지 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C를 앞으로 빼낸 상태에서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C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빼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죠? 그럼 만약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런 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지금 내가 아까 왜 변수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K의 자리에다가 1부터 N을 넣을 건데 K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모든 항이 3이라는 수열이고 그래서 3을 n개 더한다라고 해서 그냥 3n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만 좀 독특한 해석을 가져요. 모든 항이 3인 거야. 그래서 3이 n개 있어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거니까 3이 n개 있어서 3n이라는 수열의 합으로 씁니다. 괜찮아요? 여기 시그마에 대한 해석이에요. 요게 시그마의 성질들입니다. 주의할 거는 체크 포인트에 바로 1번, 2번, 3번 이죠. 즉 곱하고 나누고는 찢을 수 없어요. 얘들아 알겠지? 곱하고 나누고는 함부로 시그마를 분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을 들어갈 텐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93쪽입니다. 93쪽.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거 3개 외우면 사실 오늘 뭐 외울 건 더 없어요. 그거 3개만 외우면 됩니다. 되게 아담하니까 조용하고 그러네. 자 공식 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수열들의 합을 말하는 거냐면 1, 2, 3, 4 쭉쭉쭉 가서 그냥 n까지 있는 이 수열의 합을 우리가 시그마로 예쁘게 쓸 거예요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공식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그 항들이 그냥 이 숫자들이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하는 작업을 하면 딱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결과물이 언제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암기이긴 한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거 등차 수열 아닌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래서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하면 어차피 저 공식이 나오거든요. 사실 등차수 합공식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외우자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들 써요. 이게 암기하래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하던 1부터 10까지의 합을 제일 자주 물어보잖아? 그러면 저 공식에 넣으면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되면서 55.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죠. 1부터 10까지 다 55.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 공식에 넣어도 항상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이번엔 제곱수들의 합을 물어보겠대. 우리한테 K제곱이야. 얘는 6분의 공식이에요. 얘는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증명을 따로 하진 않아요. 왜냐면 밑에 보면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나마 괄호 2번이 좀 나을 텐데 이게 그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괄호 3번은 세제곱들의 합이에요. 세제곱들의 합은 딱히 외운다기보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저 2분의 n의 n 플러스 완전 제곱이라서 얘네 두 개는 세트로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얘만 독특해서 정확하게 외워주면 되는 아이예요. 괜찮아요. 요 세 개만 오늘 암기하면 더 이상 암기할 건 없고 관점만 잘 잡으면 되는 거라 해볼 텐데, 자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공식은 이따 계속 적용하면 되니까 95쪽 가면 문제 풀기 전 해놓고 뭐 되게 기괴한 수열들이 엄청 많이 나와야 되거든. 거기서 자 1번을 나랑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전에 1번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있죠. 1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점점점 가서 77까지.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를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구하라는 거를 일단 시그마로 먼저 표현하는 거야. 시그마로 표현한다는 건 조건이 있는데 일반항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일반항부터 구해볼까요? 그러면 어서 와. 빨리 와. 자 1, 5, 9. 자 항이 요거 하나야. 그러면 항들의 간격이 어때요? 다 플러스 4로 일정하지 않아? 4로? 그치? 이거 등차 수열이네.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임은 아니야. 그러면 일반항 구해보자. 공차, 즉 간격이 4니까 4n 해놓고 첫째 항이 1이니까 빼기 3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수열을 우리 한번 해볼 텐데, 자 이때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일반항 구했으면 이제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몇 번째 항까지 합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7이라는 거는 20번째 항인가? 20번째 항이 77이니까 이거 첫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시그마로 표현해보자. 시그마. 자, 첫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일반항이 4k 빼기 3인 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가 AK가 들어갔죠? AK가 들어갔지? 이거 AK가 뭐야? 일반항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일반항이 K에 대해서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하자는 거야. 이런 계산을 우리가 계속 할 건데 이 계산 과정에 필요한 게 뭐다? 저 공식들이다. 이제 저 공식들이다. 그러면 자 일단 우리 시그마의 성질을 적용해서 요 빼기로 일반항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 찢을 수 있다 했죠.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찢어요. K는 1부터 20까지 4K에서 빼기 K는 1부터 20까지 3 이렇게 찢었어요. 제공은 어디냐면 95쪽 얘 1번이야. 그 문제 풀기 전. 자 찢었어 먼저.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자 우리 아까 왜 어떤 변수 앞에 있는 어떤 항 앞에 있는 요 배수 있지. 곱하는 C 같은 아이 상수는 앞으로 뺄 수 있다 했죠. 그쵸? 또 빼는 거야. 4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20의 3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계산해보자. 요 K는 1부터 20까지 K다 하니까 자 시작이 1이잖아. 그럼 공식 쓸 수 있어요. 시작이 1이고 오른쪽에 K만 써져 있다. 공식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 앞에 곱하기 자 공식이 2분의 요거 숫자 그대로 올라오고 그거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한 거를 곱하면 되겠죠. 빼기 요거는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고? 3이 첫 항 3이 쭉 이어지는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이니까 3이 20개 있어요 라고. 자 그러면 840에서 60을 뺀 780? 이게 정답이 이런 식으로. 이게 시그마예요. 이게 시그마. 괜찮아요? 조금씩 적응돼 가고 있어요. 이게 시그마예요. 이게 시그마. 이게 시그마예요. 자, 이게 시그마.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3번 해보자. 3번. 자, 3번 봤더니 3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가서 3의 9제곱분의 1이 돼요. 딱 봤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좋아요. 그러면 등비 수열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거예요. 아까 왜 시그마 공식 3개 한 것 중에 등비 수열 합공식은 없었죠. 이런 수열의 합공식 없잖아.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비 수열 합공식 쓰는 거야. 일단 시그마로 상황을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9개 항이 1부터 9까지니까 일반항을 3분의 1의 K제곱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 쓸 거야.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 3분의 1 곱하기 1-3의 3분의 1의 몇 제곱이냐? 항의 개수 제곱이죠.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니까 2분의 1에 1 빼기 3의 9제곱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 어? 4번? 잠깐 4번? 4번 그래 고민해봐. 도와줄게. 4번 고민해봐. 신기한 수열이에요. 4번. 얘는 이렇게 해요. 몇 개야? 9개야? 콩나물 같아. 자. 얘는 어떻게 보냐면 10 빼기 1로 보고요. 10의 제곱 빼기 1로 보고요. 10의 세제곱 빼기 1로 보고요. 10의 9제곱 빼기 1이어야 되나 이러면? 9제곱 빼기 1이어야 되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어떠한 수열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가야겠네요. 9까지 해서 10의 K제곱 빼기 1 요렇게 일반항이 10의 K제곱 빼기 1로 잡히니까요. 요거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괜찮아요? 살짝 그거 같잖아요? 막 그 뭐라 그러지? 문제적 남자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문제들 같지 않아요? 별로 그런 거에 흥미가 없어요? 모르나? 그런 프로 피해 게임을 봤어요? 그런 거 몰라요? 자, 내가 그런 게임을 좋아해. 그 뭐라 하지? 그럼 너네 더 지니어스도 몰라? 와, 문제적 남자는 아니고 더 지니어스나 피해 게임 이런 거 몰라? 알겠어. 속상하네. 자, 있어.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있어. 나와서 두뇌 경쟁하는 거. 그런 게임을 좋아해서. 자, 이제 뭘 가냐? 이제 예열을 좀 끝냈어요. 이런 식으로 시그마에 대한 예열을 좀 끝냈고, 그럼 본격적으로 각 유형들을 좀 만나보러 갈 텐데, 시그마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좀 하러 갈 거예요. 231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러니까 공식이랑 이런 건 나중이고, 사실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시그마에 대한 완벽한 개념 문제를 딱 풀게 하면 오히려 많이 틀리거든요. 하도 공식 이런 거가 익숙해지니까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잘못 잡혀가지고.
이건 어떤 계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답이 딱 나와요. 이거 사실 넌센스 퀴즈 같은 느낌이에요. 수열 A1부터 A10은 10개의 자연수를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놨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10에서 AK 빼기 K잖아. 쪼개봐. 시그마의 성질 때문에 쪼개봤어. 그럼 요거 잘 생각해봐. 요거 여기 어차피 A1부터 A10까지 다 더할 건데 A1부터 A10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가 1부터 10 아니야? 문제에서 그렇다지, 그치? 이거 그냥 얘들아 순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부터 10까지 합이야 이거. 그리고 오른쪽 봤어. 오른쪽은 순서가 있는 1부터 2 이렇게 쭉쭉쭉 해서 10까지 더한 거거든? 그럼 빼면 그냥 0 아니야? 0이에요. 오히려 시그마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고서 이런 문제를 주면 오히려 이런 걸 못 풀어. 자꾸 공식을 세우려고 하거나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든. 그게 아니라 시그마에 대한 그냥 개념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 표현을. 232번도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231번이 정리됐으면 232번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얘도 주어진 시그마에 대한 표현을 해석해 보셔야 돼요. 볼게. 얘도 표현에 대한 해석인데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일반항을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일반항을 주지 않았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1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뺍니다. 그러니까 딱 11번째부터 30번까지 남겨요. 이거 아까 했던 뭐야 이게? 이게 아까 그거잖아. 이런 거 구할 때 SN으로 표현하면 S30에서 S10을 빼요 하는 거를 내가 지금 그냥 시그마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요 발산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해석할 거 여기지. 자, 요 시그마 한번 해석을 해보자 얘들아. 요거 시그마가 해석이 안 될 때 한번 차근차근 대입을 한번 해봐. K가 1일 때 어떻게 되죠? A1 더하기 A2가 이렇게 두 개씩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K에 2가 들어가니까 겹치는 거 없이, 즉 중복 없이 항이 예쁘게 연속돼요. 쭉 이런 식으로 연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n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A에 2n-1 더하기 A에 2n 이렇게 항이 좀 연속되지 않아요? 끊김없이. 그쵸? 가운데 점점점 이렇게 연속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식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A1부터 끊임없이 쭉쭉쭉 가서 A의 2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S로 표현하면 S2n이고요.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그냥 K는 1부터 2n까지 더한 A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시그마 표현에 대한 해석인데. 자, 이 결과물이 2n제곱이에요. 이 결과물이 2n제곱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우려면 시그마보다 이게 좀 더 편해요. 이 S의 관계를 가지고 제가 시그마를 보고 사실 S로 왔다 갔다 하는 발상이 이따 뒤에서도 그렇고 자주 나올 거거든요. 시그마와 S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그러면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최종적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정리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S30에서 S10을 뺀 상황을 원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SEN은 2N 제곱인 상태를 알고 있는 거죠. 상황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S30은 뭐죠? S30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서 보야겠다. 자, 여기서 S30은 뭐죠? n이 몇일 때예요? SEN이 2n 제곱이야. S30 알고 싶어. 그러면 2n이 30이 돼야 되니까 n이 15일 때죠, 그렇죠? n이 15일 때, n이 15일 때 2 곱하기 15의 제곱. s가 10일 때 하면 n이 5일 때. 그래서 2 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225니까 450. 그럼 50. 이렇게. 빼니까 400.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괜찮나? 시그마와 s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예쁘게 s로 표현할 수 있으면 s로 표현하는 게 시그마는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이따가 일반항 구하는데 독특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해요.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233번 또 해석입니다. 또 해석. 또 해석하러 가보세요. 처음이라 낯설 수 있어, 시그마. 근데 차근차근 해석하다 보면 감이 잡힐 겁니다. 음. 233번도 해석이야. 이건 뭘 물어보는 걸까요? 의도가 뭘까? 의도가 뭘까요? 요 AK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2랑 0이랑 3 셋 중에 어떤 한 가지 값을 갖는데요. 그냥 무작위야, 무작위. 랜덤이야, 랜덤. 그러면 이 문제는 핵심이 각각이 몇 개인지가 핵심인 거예요. 이거 A개, 이거 B개, 이거 C개. 각각이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다 했더니 16이 나왔대. 그럼 그 말은 뭘까? 이 안에 자 1부터 n까지 안에 마이너스 2가 A개, 0이 B개, 3이 C개 있어.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표현. 저 안에 마이너스 2가 A개 있고 0이 B개 있는 거는 합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0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3이라는 아이는 C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6입니다 라고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몇 개가 중요한 거예요. 몇 개.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몇 개인지. 그러면 AK 제곱도 같은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번엔 그 수열을 제곱했으니까 얘네들이 갖는 항은 4랑 0이랑 9겠죠. 얘네들이 갖는 항의 값들은. 그래서 4가 A개, 9가 C개, 6에 88이다. 이렇게. 여기서 연립해서 AC 답 구해가지고 답을 내면 되는 거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c가 16이고요. 4a 더하기 9c가 88이고요. 그러면 연립해야 되니까 2배에서 더하면 되겠네. 2배에서 더하면 6, 15c가 32니까 120. c가 8이고. 그렇지. 땡큐. 좋아요. 나보다 암산이 빨라요. 좋아요. 부럽다. 나도 너네 때 그랬던 것 같아. a가 4고 c가 8이에요. 그러면 세제곱 구하는 거죠? 세제곱 구하는 거. 이렇게. 세제곱이니까 요 항들은 마이너스 8이랑 27이라는 아이를 가질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4개, 27이 8개, 이렇게. 마이너스 32랑 216, 184. 184인가?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지금 공식하기 전에 시그마에 대한 시그마의 i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기호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요게 오히려 더 어려워해요, 실제로 많이들. 나중에 물어봐도 오히려 이걸 더 어려워하더라고.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좀 더 쉬운 것들 하러 가볼까요? 좀 쉬운 거, 여러분들한테 익숙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할 겸 같이 가봅시다. 235번 한번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했던 거 적용하면서 풀면 돼요. 여기 35번이군요. 35번. 뭐죠 이거? 근데 좀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구나. 자, 이거 A1이랑 D를 구하지 못해요. 얘들아 이거 구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1이랑 D를 못 구하고 관계식만 구할 수 있어요. 그걸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준 게 고작 이 관계식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택지가 있어요. A4를 A1 더하기 3D, A9를 A1 더하기 8D, A5를 A1 더하기 4D. 즉 우리가 흔히 아는 A1을 기준으로 각각의 일반항을 표현하는 거, 각각의 항을 표현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냥 관계식 찾아도 되고요. 즉 이렇게 A1 더하기 3D 더하기 A1 더하기 8D가 5에 A1 더하기 4D. 이걸로 찾는다 치면 어디 보자. 3A1은 마이너스 9D인가 봐. A1은 마이너스 3D라는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여기 끝이에요. 여기 끝.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야. 이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AK가 등차 수열이라며.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공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지난 시간에 우리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이거 적용하면 돼요. 그럼 이제 적용할 건데 A1 더하기 A10을 A10을 이제 A1 더하기 9D라고 바꿔가지고 하면은 2A1 더하기 9D를 2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을 할 테니 정답은 5 곱하기 2A1이 마이너스 3D니까 A1이 마이너스 3D니까 마이너스 6D 더하기 9D
15D가 마이너스 15니까 D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A6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A1은 3. 따라서 여기서 A6은 3 더하기 5D니까 빼기 5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괜찮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시그마 기호가 섞여 있는데 문제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쓸 준비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물론 안 쓸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는. 근데 대부분 쓰니까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다음 문제 237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정리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천천히 정리해보세요. 아직 낯설 거야. 시그마라는 기호 때문에 막 머릿속이 뭐 복잡해져 있을 거야. 재영이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하고 갔다 왔어? 테스트랑 어. 영어랑 국어랑 지금 수업. 강철 재영이 대단한데? 지우 어디 갔어요? 지우? 시그마로 도망갔어. 진짜 갔어요? 아 나쁜 새끼. 도망갔어. 시그마. 껄껄. 근데 여기 있던 애들 포함해서 다 너네는 심화반 가기 좀 아까운 아이들이긴 했어. 아니, 아침 특강을 그 정도로 잘 따라오는데 심화 문제까지 굳이 심화반에서 뭘 또 해. 수투하면 분명 공통점을 다르게 보일 거야. 수투하면 진짜 분명 다르게 보여. 내신 때 분명히 이점을 가져가. 수투 잘 해놓으면 진짜. 여러분들 써먹었으면 좋겠어. 수투를. 수원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이점이 있긴 하지만 수원도. 자, 얘는 뭐야? 이거 문제에서 그냥 수열 AN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요번엔 등차 수열, 등차 등비 이런 얘기 없어. 이거 그냥 수열이래 얘들아. 수열. 근데 수열의 합의 결과물이 어떻게 생겼니?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단어의 수열의 합처럼 생겼어? 등비. 그죠? 이거 등비 수열이야. 문제에서 그냥 수열이라고 했지만 사실 얘는 등비 수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수열이라 했지만 합의 결과를 보면 등비 수열이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어떤 상태인 거야? SN이 3 곱하기 4n 빼기 3일 때에 해당하는 상황이야. 요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뭐부터 체크하기로 했어? 지난 시간에 내가 뭘 되게 공들여 설명하지 않았어? 여기랑 자 여기 n제곱 맞춰놓고 여기랑 여기 더해서 0 나오면 항이 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요걸 보고서 이제 일반항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분의 1의 값을 구해봐라고 하니까 일반항 찾으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일반항 찾아. SN이 이걸 때 AN 자 등비 수열인 거 눈치챘어. 공기는 어차피 뭐야? 이렇게 생긴 놈인데 그럼 어차피 무조건 얘가 알자리지 공비자리지 그치? 그니까 4의 n-1제곱이야. 뭐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은 자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0이니까 얘의 첫째 항은 즉 이 수열의 합에서 첫째 항은 그냥 항의 첫째 항은 똑같지 그치? 첫째 항보다 등비 수열인 거니까
1을 넣어. S1을 해. 그럼 여기서 S1은 9잖아 9. 그래서 이거 뭐야? 일반항이 9 곱하기 4의 n-1제곱이구나 라고 바로 찾는 거죠. 이게 아직 어려운 친구들은 아니 이게 난데 이게 더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가야 돼요. 이따가 하긴 하겠지만 SN에서 Sn-1 빼가지고 일반항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이따가 할 겁니다. 이따가 아마도 시그마 단에서 요구해가지고 그리고 요즘 요거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5에 9분의 1 곱하기 4의 n-1제곱분의 1이라고 식이 바뀌었죠. 역수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빼낼 거 좀 다 빼내볼까? 빼낼 거 좀 다 빼내볼까? 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이 헷갈리니까 괜히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돼. 상관없어. 헷갈려서 없애고 싶은 사람들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4분의 1이잖아. 근데 그 분모에 있으니까 그냥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헷갈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 9분의 4에 n제곱분의 1로 바꾸면 덜 헷갈리겠죠 뭐. 그러면 9분의 4를 앞으로 빼가지고 9분의 4 앞으로 빼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에 여기 n제곱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k제곱 분의 1로 가면 우리 이런 시그마 공식 본 적 없잖아. 그치?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또 꺼낼 때가 된 거예요. 공비가 4분의 1짜리로 바뀐 거죠.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4분의 1 항의 개수 이거 15잖아. 나 왜 n이라 썼어? 습관적. 요렇게 계산을 할 테니 끝까지 계산하면 4분의 3, 3분의 4, 27분의 9분의 1에다가 3분의 4, 27분의 4구나. 답에서 문제 표현이 어떻게 됐지? 이거 안 바꿨네. 27분의 4에 1 빼기 4의 15제곱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3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큰일 났어요? 차라리 함수로 돌아가나요? 삼각함수가 더 나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해요. 어떤 느낌일지 이해해요. 자, 결국엔 이쪽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시그마라는 기호는 어쨌든 일반항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아이는 합의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 시간까지 했던 SN에 대한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항의 합의 결과물을. 그걸 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 일반항은 항상 필요해. 그럼 일반항이 없으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들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내야 돼. 그게 우선이야. 그래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등차 등비 수열은 되게 특수한 꼴로 여러분들이 딱딱 배웠잖아. 그래서 시그마 단원에 요런 꼴이나 이전에 또 등차 수열 때 이런 게 나오면 등차 등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합의 공식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수열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은 자유자재로 적용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죽박죽 섞여 있어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건데 괜찮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재정비하고 봅시다.